따님 조의금 명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례 지도사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 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째였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조문객 응대, 음식 준비, 어머니 챙기기. 장녀라는 이유로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훌륭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시고 평생 가족 위에 사셨다면서요? 조문객들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완벽한 분이셨어요. 한 번도 화내신 적 없고 늘 따뜻하셨죠. 그때 명단에서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민준 마이너스 조의금 100만 원. 누구지? 친척 중에 이런 이름은 없는데. 고개를 들었을 때 장례식장 구석에서 홀로 흐느끼는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2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우는 그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보다 더 슬픈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3일장 마지막 날 밤 11시 조문객이 모두 떠난 빈 장례식장.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청년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누구세요? 청년은 한참을 입을 떼지 못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모르는 여자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어요. 저도 고인의 아들입니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뒤에서 오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가 달려와 청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미친놈이 장례식장에서 사기를 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민준이라는 청년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출생신고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 아버지 필체로 쓰인 편지들. 그때 어머니가 복도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니? 민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민준 손에 든 사진을 보시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장례식 이후 우리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밥도 안 드시고 오빠는 매일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새벽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라며 통곡하는 오빠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친척들은 얼굴 들 수가 없다며 연락을 끊었어요. 저는 그저 견뎠습니다. 어머니 식사 챙기고 오빠 토하는 거 닦아주고 아버지 회사 정리하고 밤마다 아버지 서재를 뒤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왜 숨기셨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셨더군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 한다. 민준에게서 긴 편지가 왔습니다. 은지 누나 갑자기 나타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편지에는 민준 어머니 혜진 씨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20대 초임 교사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고등학생 혜진을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보호하다 사랑이 되었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우리 어머니와 결혼한 후였다고요. 저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누나,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민준의 눈은 맑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두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저희에겐 학비를, 누나네 집엔 사랑을 주려고 애쓰셨죠.
민준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희생. 민준이 저를 작은 반찬 가게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48세, 제 어머니보다 5살 어렸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앉으세요, 은지 씨. 커피 드릴게요. 혜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왔어요. 선생님은, 아버님은 평생 2배로 일하셨어요. 혜진 씨가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갑이었어요. 이게 유품인데 은지 씨가 가지세요. 지갑을 열었을 때 쏟아진 것은 영수증 뭉치들이었습니다. 과외 수입 마이너스 혜진 생활비, 야간 학원 강의료 마이너스 민준 학비, 주말 특강 마이너스 은지 대학 등록금, 30년치 영수증이었어요. 아버님은 한 달에 200시간씩 일하셨어요. 2 가정을 위해서요. 제 손에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피곤해 하셨구나. 그래서 한 번도 가족여행을 못 가셨구나.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혜진 씨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그분이 그러는데. 알고 있었어. 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부터 알았어. 통장 거래 내역 보고 다 알았지. 그럼 왜 이혼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너희 때문이야. 너희 오누이 상처받을까봐. 그게 그게 엄마 선택이었어, 은지야. 복도에서 오빠가 벽을 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잖아. 아빠도 엄마도. 오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49제를 앞두고 아버지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이너스 내가 죽은 후에 읽어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은지야, 아빠는 평생 비겁했다. 혜진을 버리지도 너희 엄마를 떠나지도 못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 안 했어. 너희 모두가 아빠의 사랑이었으니까.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아빠가.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집에 와. 같이 울자.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 서재에서 처음으로 함께 울었어요. 민준도 불렀습니다. 민준도 함께 울었어요. 1년 후 아버지 기일. 거실에는 2개의 상이 차려졌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족이, 하나는 민준과 혜진 씨가 준비한 거였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혜진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오빠가 민준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형님, 한잔 하시죠. 형님이라뇨. 동생이잖아. 민준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사를 마치고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빠,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용서는 할게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어요. 2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가족은 있어요. 우리처럼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